마치 하루 중에 막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 뇌 속의 엔진, 이 모터를 끄기 위해서 우리는 잠으로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여태까지 생각해 왔을지 몰라요. 이번 댓글은 두 분께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달아주신 댓글이라서 임의로 A와 B씨라고 저희가 칭하겠습니다. 네. 네. 먼저 A님의 댓글이에요. 하루를 쓸 때 몸을 피곤하게, 뇌를 피곤하게 만들면 꿀잠 잘 수 있음. 근데 현대인들은 이것조차 안 하려고 함. 이라고 A분께서 남겨주셨고요. 그의 답글로 B씨께서 제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데요. 뇌가 잠자는 시간을 까먹은 것 같습니다. 매일 5시에 자고 8시에 일어나는데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엔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잠이 잘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불면증은 신경증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. 라고 남겨주셨어요. 어떻게 보면 A님의 댓글과 B님의 댓글이 둘 다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인에게 네. 여쭤보려고. 네. 네, 정말 좋은 어떤 사연을 잘 가져오신 것 같으세요. 네. 제가 이제 그 좋은 사연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네. 수면에 대해서 갖는 사람들의 인식, 그거에 가장 전형적으로 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듯한 그런 네. 두 가지 이제 얘기를 이제 잘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. 네. 일단 사실은 이 A 씨가 말씀하신 것도 맞고 어느 정도 네네네. 일리가 있고 B 씨가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이제 맞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. 이제 수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기성세대가 앞서서 좀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A 씨의 의견에 조금 더 가까웠다라고 저는 봅니다.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, 너 잠 못 자냐? 너 불면증 있어? 이제 이런 말 자체를 굉장히 막 사치처럼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네. 막 그런 잠 못 자는 사람들한테 일이 많고 충분히 뭐 할 일들이 많으면은 뭐 당연히 그 뭐 잠 못 자고 할 그럴 새도 없이 그냥 누우면 잠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네. 그만큼 힘드니까. 네네네. 근데 하루를 고단하게 보내지 않았으니까 마치 너는 뭐 잠이 안 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. 사실은 그거에 조금 반대되는 경우가 요즘의 경우는 더 많습니다. 오히려 잠에 들고 안 들고는 몸을 뭐 정말 힘들게 해줬냐 안 해줬냐의 어떤 그런 에너지적인 그 소모 문제보다도 네. 주기의 문제예요. 나의 패턴.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. 가장 네. 기본적인 그런 본능이란 말이에요. 네.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. 네네네. 뭐 일을 더 열심히 했다고 뭐 배고파지고 하는 건 조금 있을 수 있죠. 그것도. 하지만 일을 안 해도 가만히만 있어도 어때요? 배고파요. 네. 배고파져요. 신호가 오면은. 네네네. 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의 차이는 에너지 소모적인 차이보다도 나의 이제 수면에 대한 주기, 또 각성에 대한 주기, 이제 이런 것과 좀 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고요. 네. 그런데 이제 A 씨께서 말씀하신 게 또 아주 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네.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제로 계획이 없어요. 할 일이 없어 하루 동안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사람이 막 잠자는 시간 자체가 들쑥날쑥해져요. 막 하루 종일 12시간 막 잠을 자고 네. 또는 뭐 적당히 밤잠은 뭐 이렇게 적당히 자더라도 낮잠을 또 잘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런 어떤 수면 주기에 이런 규칙성이 깨지면서 네.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아까 진짜 A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중에 스케줄이 없고 계획이 뭐가 딱히 없으니까 이런 수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네. 네, 하지만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B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더 현대인들에게는 잘 맞는 어떤 경우라고 말씀드린 건 네. 사실은 하루 종일 엄청 많은 이제 일들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물론 피곤한 만큼 에너지가 소모가 됐으니까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몸을 좀 쉬게 해주고 싶은 욕구도 커져요. 네. 그런데 반면 또 어떤 게 일어나냐? 너무 과활성되는 거야. 머리가 막 너무 뜨겁게 돌아가고 네. 이 마음이 계속 불안정하고 막 이렇게 뭔가 불안한 거야. 쫓기듯이. 네네네. 내일 일어나서도 할 일이 막 12시간 일을 하신다 했잖아요. 네. 12시간 이상 일을 하신다 했는데 네. 와, 내일 일어나서도 할 일이 너무 쌓여 있는 거야. 오늘도 심지어는 다 못 끝냈어. 네네네. 그러면 이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머리가 그냥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잠이 들 수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. 이 또한 이제 제 채널에 영상으로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불면증은요. 네.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이제
그 증상들과 이렇게 동반이 되어요. 네.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불안증, 그러니까 네. 불안 증상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과 너무 많은 이제 다시 말해 스트레스, 걱정 이런 것들 속에서는 일을 하는데 걱정이 없을 수 없겠죠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는 이게 뇌를 계속해서 각성을 시키다 보니까 휴식과 수면 상태로의 이 전환이 잘 일어나지 못해서 잠에 안 들게 되는 거죠. 네. 네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현대인들 이렇게 막 뭐가 일이 많고 바쁘고 스케줄이 가득가득한 그런 현대인들에게는 이 B씨께서 B분께서 이제 얘기하신 이 경우가 조금 더 아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뭐 얘기 계속했던 것처럼 내가 잠을 자기 전에 또는 이렇게 하루 생활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가동되는 나의 이런 머릿속의 그 엔진을 네. 끌 수 있도록 좀 잠시 휴식시켜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. 네,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? 왜냐하면 저도 일을 끝내고 분명히 집에 왔는데도 내일 할 일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떠한 걱정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서 그거 생각하다 보면 3, 4시일 때가 굉장히 과거에는 많았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끌 수 있나요? 그런 것들을. 제가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드려볼게요. 네. 제 노트북이 좀 오래된 노트북인데 얘를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잖아요. 이렇게 네. 시스템 종료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며칠을 계속 이렇게 절전만 시켰다 다시 이렇게 뭐 일을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. 얘가 약간 맛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. 얘가 이렇게 절전 모드를 시켰어요. 네. 시키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게 돌아오려고 했는데 안 돌아와지는 거예요. 계속해서 팬이 돌아가면서 쉬는데도 화면은 꺼져 있어요. 그런데도 계속 이 엔진 이 모터라 해야 되나? 얘가 막 돌아가면서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. 저도 그런 적 있어요. 그러면 제가 그 상태에서는 막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다 켜놨었는데 그거를 복구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강제 종료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게 되죠. 네.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다 보면은 뭐 렉 걸리고 뭔가 문제 생겼을 때 이 강제 종료를 누르잖아요. 네. 강제 종료도 만약에 안 먹힌다면 코드를 뽑아버리면 되겠죠. 네.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사람들도 마치 하루 중에 막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 뇌 속의 엔진, 이 모터를 끄기 위해서 우리는 잠으로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여태까지 생각해 왔을지 몰라요. 그냥 잠만 자면 알아서 다 종료되겠지, 해결되겠지. 네.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해졌길래, 어느 정도로 이게 가열이 됐길래 이제 절전 모드로조차 아예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. 완전히 진짜 이게 상태가 이게 이상해진 거죠. 네네. 그런데 우리는 컴퓨터랑 다르게도 시스템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요. 네. 코드를 뽑아버릴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로 어떤 질병의 수준으로, 그러니까 진짜 이 건강에 어떤 해가 될 정도로, 생명에 지장이 될 정도로 어떤 좀 위험한 그런 문제까지 이제 이르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. 네네. 자,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컴퓨터야 뭐 정말 이렇게 계속 하다가 고장나면 하나 살 수 있지만 우리 뇌는 새로 살 수도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이 한번 태어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는 이 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휴식을 제때제때 잘 해줘야 되는 게 정말 필요한 거고요. 네.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잠을 적절한 시간 잘 자주는 게 좋겠지만 잠조차 지금 오지 않는 상태다. 그러면은 일단은 잠에 들지 않는 휴식 시간 그거를 꼭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다시 말하면 사실 이건 또 스트레스랑 연결되겠죠. 네.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고민거리, 갈등거리,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벗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. 만약에 우리가 정상이라면 그냥 딱 10분만 딱 휴식 각자 했을 때 딱 10분만 휴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. 네. 그런데 이미 뇌가 너무나도 가열돼 있고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10분 휴식이 됩니까? 네, 10분 쉬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? 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. 네. 계속해서 고민하고 문제 이제 힘들어하는 겁니다.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잠도 안 와, 휴식도 힘들어. 휴식 시간을 조금 늘려보는 겁니다. 네. 휴식 시간을 또는 짧게라도 여러 번 가져보는 겁니다. 이제,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게 이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수 있고요. 특히나 자기 전에는 그리고 그 시간을 정말 1시간 전후로 해서 꼭 그 휴식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. 네. 뇌를 우리가 수면 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
과정, 준비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요청드리자면 제이님께서는 잠들기 전에 어떠한 루틴을 갖고 계신지 네.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그런 가이드가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1시간 안에 좀 자신의 뇌를 휴식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점점 중요도를 좀 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날 훨씬 더 이렇게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래서 지금 겪고 계신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또 이렇게 심하게 고민하시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. 아, 나에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. 그럼 그 문제의 원인이 이러이러한 걸 수 있겠다라는 걸 또 일단 이해하시고 인지하시는 게 가장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 출발점입니다. 네.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하다못해 살을 뺀다고 할 때도 나 스스로와의 약속을 하잖아요. 밥은 이렇게 뭐 조금만 먹자 네. 또는 뭐 운동을 하자. 마찬가지로 잠을 잘 자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내 스스로와의 어느 정도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. 내가 네. 잠자기 전 뭐 1시간이나 뭐 2시간 전 또는 최소한도 30분 전에는 이제 아무것도 어떤 다른 정보를 내 머릿속에 먹지 않겠다. 마치 다이어트 할 때 네. 막 칼로리 높은 음식 먹지 않는 것처럼 네. 그래서 그러한 이제 약속을 스스로와 이제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게 결국 모든 문제들을 또 개선하는 뭐 지름길이겠죠. 유일한 네. 방법이겠죠. 네. 네, 그럼 매일 밤 숙면 여행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. 언제나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